레인박스 컴퍼니. 식사 담당은 어디서 뭘 하고 있지? 고용 3장 보기 전에 이거 숙제부터 먼저 하죠. 본인이 나서지. 좀 더 잘 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불길 속으로. 좋아. 가세. 다 죽어라. 꿈을 꾸러 가도. 가세. 그 오물을 떼어내주지. 확실히 생동기 하니까 편하긴 하네. 영원한 잠으로 인도하지. 끈 더 모아서 동키도 생동기화 시켜서 열어야지. 좀 더 잘 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되는 건 즐겁네요. 정신 차리게. 장부에 따르면 맨정신에 죽여야 하니까. 불길 속으로. 다 죽어라. 다 죽어라. 진짜 사륙전 전에 이거. 당연한 결과죠. 저는 선택받았으니까. 아 얘는 돌기가 싫네. 얘는 그냥 돌기가 싫네. 좋아. 예상보다 시간을 더 소모했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 사람이 2명 정도 있네. 아이고. 얼마나 있냐. 일단은 관계가 얼마 없기는 한데 이거 이스마일 뽑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가자. 하이! 그래 10회 차에 나오면 그거대로 이상하지. 점수는 F. 발로는 듣지 않겠다. 오티스. 현장 자료들을 볼 때 이번 사건에 대한 결론은 생각했었는데 기다려봐. 귀엽네. 신속하게 처리해드리도록 하죠. 하나 둘 셋. 호잇! 본측 이스마일, 제가 도와드릴 게 있나요? 너 말고 삼성 이스마일 나와주면 안 되니? 하나 둘 셋. 호잇! 개같이 멸망. 메르소입니다. 작은 형님을 보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구나. 흐름을 따라 이곳에 왔으니 이를 막는 건 무엇이든 베어내겠어. 식사 담당. 좀 나와주지. 좀 나와주지. 아무튼 이제 그 전에 이거 뭐야 이거. 또 뭐라고. 이제 3장 스토리로 들어가겠습니다. 흥얼거림. 어느덧 해는 거의 저물고 어둠만이 완연히 뒤덮어오고 있었다.
버스엔 카론의 흥얼거림이 들려온다. 어딘지 모르게 난 이건 선율이었기에 나는 어느샌가 그것을 속으로 따라 부르고 있었다. 아름다운 연주는 세상의 망가진 것들에게서부터 나옵니다. 아이러니한 이치죠. 맞긴 해. 내 고개가 버스 운전석을 향해 있음을 눈치챈 듯 베르기리우스가 말했다. 하나, 온전히 음유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정작 그들의 몫이 아니니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카론,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는구나. 카론이 고개를 끄덕였다. 기분 좋으면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러구나. 그래. 하지만 너는 오히려 울적할 때 그 노래를 흥얼거렸던 것 같은데. 카론, 그런 기억 없어. 카론은 즐거울 때만 노래해. 베르기리우스의 눈빛이 채도 낮은 어둠으로 채워지는 것만 같았다. 고독함을 색으로 찾는다면 주저없이 고를 만한 그런 빛깔. 하지만 너무나 잠깐이었던지라 노을이 지나치게 강렬을 깨 착각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이제 카론이 흥얼거리는 세상은 고요한 무채색입니다. 그렇군요. 길고 긴 터널 속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으니. 내가 모르는 나의 생애가 어딘가에 존재하듯 카론과 베르기리우스에게도 가혹한 추억의 심지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는 그만하기로 하죠. 딴테, 당신의 업무는 나와 친분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관리하는 것이니까. 손 잘 긋네. 다시 쳐다본 베르기리우스 얼굴에는 방금까지의 사회품은 차이나에 불과했다는 듯 옅은 미소만 남아있었다. 나는 고개를 2번 끄덕인 후 남자들을 향해서 고개를 돌려보았다. 버스는 아까 전부터 묘한 고향감에 잠겨있었다. 자신들이 모인 이후 황금가지를 처음으로 회수했으니 그럴 법도 했다. 수감자들은 제2사에서 겪었던 무용담을 펼치기 바쁜 듯했다. 내가 그때 딱 카드 내는 걸 봤어야 했는데 진짜 명장면이었다니까. 저 이야기만 7번째 들으니까 슬슬 지겨워져서 그러는데. 그래서 이번엔 어디로 가는 거지? 7번째면 쉴만하지. 이번 목적지는 K사 동지다. 11구? 덕분에 평생 가보지도 못했을 것 다 돌아다니네. 그곳에도 손에 꼽히는 대단한 분이 계신다네. 아마 근처에 기념품 가게도 있을 것이야. 난 한정판 피규어 세트를 꼭 사고 홍일님 싶었어.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 거기 햄버거 맛있다고 유명한 프랜차이즈 식당 있지 않았어? 요즘에는 세상 살기가 편해진 모양이군. 내가 임무를 위해 행군을 할 땐 입에 소금만 물고 가는 것이 전부였다. 네, 이제 3점 플레이하고 이스마일 뽑기 한번 해봤는데 개같이 멸망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항해할 때 목구멍에 넘길 수 있는 음식이라곤 철맛이 나는 통조림 수프가 전부였는데. 침 고인다. 그렇지 않아, 류슈? 뭐 지역마다 다를 피의 색을 생각하니 침이 고이긴 하군. 얘한테 공감을 바라면 안 됨. 진짜 무슨 얘기를 못 하겠어. 꼬맹이, 너는 뭐가 먹고 싶어? 쌈쌈. 로저는 이야기를 제대로 받아줄 사람 찾지 못하자 의뢰 그랬듯 그래 그렇듯 싱클레어를 찾았다. 하지만 싱클레어? 어머, 얘 왜 이래? 하얗게 질렸군. 과호흡과 오한도 관측된다. 아니 알았으면 좀 달래달라고. 언제부터? 베르길리우스님이 케이사라는 언급을 했을 때부터입니다. 왜 진작 말 안 해줬어? 명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야 이 깡통아. 내르서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듯한 말투로 나를 쳐다보았다. 속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요. 죄송해요. 진짜 괜찮은 거 맞아? 그러고 보니 파우스트, 베르기리우스가 해면지를 밝힐 때마다 꼭 우리 중 한 명씩은 날선 반응을 보이는 것 같은데, 그리고 도착을 해보면 실제로 그자와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된 장소였고,
혹시 우리가 입사한 이유랑 관련이 있는 거야? 우리라고 칭하시는군요. 응? 미묘한 변화의 차이를 감지하는 것도 저의 주 임무라서요. 그리고 수감자들의 입사 이유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려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가야 할 행선지와 수감자 각각의 신변이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필요가 없겠죠. 기다 아니다부터 말하면 될걸. 쓸데없이 혓바닥을 길게 누리는 건 배운 놈들 특기인가? 두갈적 발화가 언제나 옳지는 않아요. 파우스트는 그때그때의 가장 효과적인 방식을 선택할 뿐이랍니다. 뭐? 배운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당신이 너무 못 배운 사람이라 파우스트의 말이 헷갈린다고 한 거예요. 그냥 빼버리네. 아이고 우리 병원이 왜 이래. 히스클리프는 방망이를 부들거리며 파우스트에게로 나아가려 했지만 여름간 싱클리어가 버스 바닥에 구역질을 하기 시작했고 버스는 그제야 서른스러움을 거두었다. 심사. 자, 화력조차 들어가자. 제가 원하는 대로 베어버려도 되나요? 싱클리어의 소동이 해결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뒤 그나저나 아까는 11구 뒷골목으로 간다는 걸 K사라고 잘못 말한 거지? 딴지 걸기엔 다들 들떠 보이는 분위기라 타이밍을 놓쳤는데. 난 어지간해서는 잘못 말하는 법이 없다. 맞게 들었어, 그레고르. 우리는 K사 둥지로 간다. 오. 아니 근데 둥지로 들어가려면 그래, 심사가 필요하지. 난 K사 비자 없는데. 나 빼고 다들 있는 거 아니지? 뭐냐? 왜 날 보냐? 방법은 간단하다. 닭, 돌. 공지하고 척칠 일 있냐? 그리고 뚫릴 때까지 죽사를 반복하면 돼. 즉, 닭, 돌, 죽살. 이젠 루시의 말에 그게 뭔데 같은 질문을 말하는 수감자는 거의 없었다. 림버스 컴퍼니 정도의 회사라면 그냥 통과될지도 모를 텐데요. 그리고 류슈 씨가 말한 방식으로는 엄청난 시간이 소모될 거예요. 날개가 관리하는 둥지를 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하, 닭돌 죽살 중에 내가 감당해야 할 고통은 아무도 생각 안 해주는 거야? 슬프게도 그 말에 대답해주는 수감자들은 아무도 없었다. 관리자 진짜 계속 무시만 당하네. 이스마엘이 말한 대로 우리는 비자를 면제받아 통과한다. 림버스 컴퍼니의 뒤엔 꽤 다양한 분야의 주주들이 계시거든. 혹시 H사의 주주님도 아시나요? H사? 제 동생이 어렸을 때 붉은색 여권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을 부려서 직접 저희 집에 방문해 주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얘 진짜 뭐하는 놈이지? 글쎄, 나 같은 일개 길잡이는 그런 것까지 아는 위치가 아니라서 그렇게 대답할 가치가 있어 보이는 질문도 아니고. 너무하네요. 그보다 중요한 건 검문소까지 가는 길목이다. 검문소의 심사가 까다롭다는 건 통행권을 노리는 자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 버스 근처에 불청객의 소리가 많다. 뭐 이제는 일과지. 자, 이래라 사륙전차. 딸까. 전투응대에 나선다. 이제 루슈 이번에 3동기화 했거든요? 편해요. 3동기 하니까 확실히 편해요. 좀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신 차리게. 창조에 따르면 맨정신에 죽여야 하니까. 다 죽어라. 전투응대에 나선다. 그 오물을 다 죽어라. 꿈을 꾸러 가도록. 꿈을 꾸러 가도록. 기분 좋은 카론. 기분 좋게 도착. 기분 자, 좋구나. 내리지.
심사받을 시간이다. 아,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너희가 평소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볼성사납게 사고를 치고 다녀도 일이 수습될 거라는 기대는 이곳 검문소에서는 버리는 게 좋을 거다. 하지도 않았어요. 말은 뭐 살벌하게 하네. 그런 생각이 무색하게도. K사로 방문하신 모든 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 줄로 순서에 맞게 입장하신 다음 안내문에 따라 적합한 위치에 서주십시오. 이 장만의 실리가 개박사잼. 근데 개박사 날만해요. 여행자에게 위압감을 안겨주는 입국 신문서의 날선 분위기에 수감자들이 주눅이라도 든 것처럼 얌전해졌다. 간간히 싱클레어가 훌쩍이는 소리와 로저와 그레고의 어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왜냐고 물어도 고개만 말없이 저일 뿐이었다. 그래, 평소에도 이렇게나 질서를 지키면 얼마나 좋아. 소풍 나온 병아리 같이. 당신이 왜... 웬일로 버스에서 같이 내린 거지? 당황스러운 인물이 끼어들었다는 생각에 몸짓이 이상해진 것을 보았는지 베르기울스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곳이 둥지이기 때문입니다, 단테. 혹여나 이곳에서 예상 못한 사고라도 치는 순간, 단테, 당신이 전부 책임지기는 어려워질 테니까. 그래도 챙겨는 주네. 베르기울스의 그 말은 마치 너 혼자로는 썩 믿음직스럽지 못하니까 뒤따라가는 거다 라고 들렸지만 별말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당연한 결과죠. 저는 선택받았으니까. 그렇겠죠? 코드 퍼플. 금방금방 빠지네요. 10분 정도만 기다리면 저희 차례가 오겠어요. 저 방금 여기 그 왼쪽에 사람들 모여있는 거 보고 뭔가를 감지했어요. 통과 질문은 저희 13명이 다 해야 하나요? 단테 씨는 말을 못 알아들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하죠? 이스마일은 긴장하면 말이 빨라지고 질문이 늘어나는 버릇이 있는 듯했다.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하려던 참이었지. 잘 들어. K사 직원은 이쪽 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간단한 질문만 할 거다. 그리고 너희들 또한 매우 간단한 대답만 하면 되는 거야. 신문소 직원이 어떤 목적으로 왔냐고 물어보면 림버스 컴퍼니 업무상으로 왔습니다. 업무 비자를 확인해 주세요. 라고 대답을 하면 된다. 토시 하나 빼먹지 말고 그대로 외워. 떠먹여주네. 그 밖에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만 증명하면 돼. 혹시나 저 말을 외우지 못하겠다면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으세요. 그저 갖고 계시는 사원증을 내밀기만 해도 되니까요. 입 다물고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된다. 제일 쉬운 일이지. 눈치를 보면 슬쩍 딛고 왔다. 하우스가 행위나 여러 가지 않을까 내심 걱정을 했지만 베르기울스는 다행히 포국만 바라보고 싶고 별말은 하지 않았다. 자, 그럼 질문이 있는 사람은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질문을 생각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본 후에 조용히 손을 들도록. 나를 포함해서 몇 명이 손을 들었다. 로지온. 업무 목적이니까 무기는 들고 들어가도 되지? 그렇다. 다음. 그럼 그렉의 기기괴기한 팔이나 단테의 근사한 시계머리도 상관없겠네? 맞아요. 참고로 관리자님의 머리는 무기가 아니라 의체로 분류되기 때문에 관광 비자여도 허용은 돼요. 비록 불사의 능력을 지니고 있더라도요. 모험생 역할에 자처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은 이스마일이 대신 대답했다. 요전번 카지노에서 느꼈던 것이지만 이스마일은 믿었던 내가 어벙하게 굴었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가 나서야 한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정확해. 나와 그레고르의 팔이 동시에 내려갔다. 그리고 리오슈, 담배는 끄고 얘기하도록. 난 손 안 들었다만. 잠깐만. 왜 얘 스탠드 이루트 하나 나온 걸로 왜 이렇게 불안해지냐? 베르기울스는 마지막까지 힘차게 뻗은 돈키호테의 팔을 무시하려 듯했지만 결단코 내릴 생각을 하지 않은 꿋꿋한
답답하네. 어쩔 수 없이 대꾸를 해주는 듯했다. 그래, 돈키호테. 뭐지? 바로 불 들어오는 거 보소. 저 유리벽은 어떤 용도로 있는 것이오? 모두의 시선이 돈키호테가 가리킨 입구 중심사관 안에 있는 유리벽으로 향했다. 절반 정도를 나누어 놓은 투명한 유리벽 너머에는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이 일렬로 기다리고 있었다. 저쪽은 기다린다기보다는 아예 사람들이 바닥에 앉아있군. 줄을 선지 꽤 시간이 지난 모양이야. 무장 경호원도 많군. 이곳 인원의 3배. 대부분 건물에 세워져 있는 유리벽은 안전을 위한 용도일 가능성이 크다. 뭐 쉽게 말하자면 뒷골목 사람들 전용 구역이지. 둥지마다 방식은 다르지만 어쨌든 제대로 된 비자가 없이 다른 둥지로 가는 건 진짜 까다롭거든. 왜 검문소 근처에서 목숨까지 걸고 우리를 습격하려고 했겠어? 비자를 강제로 빼앗아서라도 둥지에 가려고 했던 거지. 그리고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지. 맞지. 하지만 그것이 돈키호테에게는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지 못했다. 그 이유가 유리벽 너머만의 은근하면서도 위압적인 분위기 때문인지 혹은 지금 유리벽 너머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란 때문인지는 몰랐다. 관리자님, 저희 차례입니다. 우리 쪽의 줄은 매우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기에 몇 마디 더 나눌 새도 없이 차례가 다가왔다. 기억하세요. 그쪽에서 어떤 목적으로 왔냐고 하면 한 번만 더 말하면 심사관인지 뭔지 아는 놈이랑 만단지에 해주겠어. 이스마일의 걱정과는 다르게 검문소를 통과하는 과정은 흔랑을 맞이하고 있었다. 소속 그룹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업무처 림버스 컴퍼니에서 왔습니다. 사원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확인했습니다. 다음. 림버스 컴퍼니에서 왔죠. 비즈니스 때문에. 사원증 보시면 된대요. 확인했습니다. 다음. 이미 앞선에서 림버스 컴퍼니 소속임을 증명했던 것 때문인지 검문소 직원은 높낮이 없는 똑같은 질문과 무심한 눈빛으로 얼굴 한번, 사원증 한번 보고 하지만 속도를 보아하니 눈으로 확인하기보단 관습적인 눈짓에 가까워 보였다. 수감자들을 통과시켜 주었다. 저쪽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나 봐요. 하지만 이곳의 유리벽은 소리까지 차단해줄 정도로 두꺼운 모양이었는지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기 힘들었다. 그러나 누군가가 경비원들에게 양손으로 결박당한 채로 끌려가고 있었으며 그 앞에는 어린아이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른 채 울기만 하는 장면만큼은 명확하게 보였다. 신경 쓰지 말죠. 잘은 모르지만 날개의 금기를 어긴 모양이에요. 알고 금기 어겼으면은 뭐. 그래. 가난뱅이들이 어긴 금기를 받자 만족스러울 만큼 충분한 돈을 뒷구멍에 찔러주지 않았다는 거 웬 더 있겠어? 지금 저한테 이죽되는 건가요? 뭐야? 신경 쓸 일은 아니라며. 너무 신경 쓰는데? 처음으로 이스마일을 고르는데 성공해서 목소리가 커진 히스크리프를 보고 있었는데 예상했던 인물이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또다시 치고 들어와 버렸다. 돈키호테 잡아, 빨리 잡아. 소속 그룹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야야, 너 가만히 있어. 그냥 말만 하고 넘어가면 돼. 제발. 약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왔노라. 돈키야! 처음으로 검문소 직원의 얼굴에 감정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형아, 말 그대로 경하게 그려진 표정이 돈키호테를 올려다본다. 저자들을 풀어주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지 않은가? 입 다물어. 소속 그룹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 사람도 대단하네. 검문소 직원은 애써 그 말을 무시하며 계속 기었던 대사만을 반복해서 읊을 뿐이었고 돈키호테의 신기는 시시각각 나빠져가는 것이 눈에 훤했다. 그리고 다시 쳐다본 유리창 너머의 광경엔 흘려나가는 사람을 향한 아이의 처절한 입모양이 보였다. 그대가 나설 마음이 없다면 내가 직접 해결하겠네. 야이. 나 진짜 돈키야 왜 그래? 돈키야. 코드 퍼플 금기 K185 위반 발생. 트럼보사이트 지원 요망. 재전파 트럼보사이트.
똑같은 문장 외에 말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았던 검문소 직원은 이윽고 살벌해 보이는 단어를 무전에 불어넣기 시작했고 안내합니다. 코드 퍼플, 코드 퍼플. 순환 이동 검문소 14번. 트롬보 사이트, 루코 사이트. 두꺼운 철문들이 무서운 기세에 닫히며 뭐라 떠드는지 알 수 없는 말과 사이렌이 하정없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냥 대갈통을 부수고 시체자루에 넣어서 지나갈 걸 그랬어. 그러게 말이다. 그런다고 아주 달라질 건 없었을 것 같지만요. 트롬보, 루코. 각각 혈속판, 백혈구를 의미하는 것 같소만. 갑자기요? 저들을 의미하나 보군요. K사와 어울리네요. 파우스가 손가락을 들어 올린 방향으로 모두가 고개를 돌렸고 한우와 목장을 한 사람들 역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돈키돈키야. 아이고 돈키돈키야. 금기. 그냥 돈키만 잡아가세요. 저희 11명이서 할게요. 맞이하죠. 이런 상황에 익숙해지긴 했지만 이번엔 좀 심각해 보이긴 하네. 그냥 그렇게 말했대요? 네. 날개의 금기를 어겼으니까요. 아직 다친 사람도 없는데 말로 해결하는 건 안 되는 거야? 파우스가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보통 허공 너머 어딘가를 바라보며 말하던 파우스가 사람을 마주한다는 건 내가 어지간히 답답한 소리를 했다는 뜻일 것이다. 어떤 날개든 금기를 어겼다는 건 황은강의 돈키호테가 다양한 부위로 분리가 되었다. 별도의 발포 경고 없이 금기자를 처단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수감자들까지 모조리 해체를 시키고 나서야 괘씸죄가 상세의 모양인지 하방에서는 무정한 직원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날이 갈수록 놀라워. 그러게 말입니다. 바닥 밑에 고여있던 조그만 기대감마저 증발시켜버리니 말이야. 난 빠지지. 저 녀석의 단독 범행이라고 하든 다 같이 해결하든 알아서 해. 아까는 관리자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동행한 거라면서요. 금기까지 어길 줄은 몰랐나 보지. 어쩔 수 없는 것에 책임을 져준다고 했지. 이따위 헛짓거리에 동참해준다는 뜻은 아니었다. 맞지. 베르기울스가 여유롭게 무장한 경비대 사이를 헤쳐 지나가더니 벽이 기댔다. 구경꾼을 입질 굳히기를 작정한 듯 팔짱까지 낀 채로. 그래, 베르기울스는 가만히 있어도 되지. 베르기울스는 뭔 죄요? 나 왜 얘 살인전사를 안 바꾸고 왔냐? 전투응대에 나선다. 싱글싱글 어떻게든 이겼네. 아니 정신력이 마이너스인데 안면 연속이라고 너무하잖아. 죽여야 하니까. 그쪽으로. 거쳐 너무하네. 살인전자 가져와야 되겠다. 이게 애들 살인전자 가져와야 되겠다 이거. 죄송해요. 제가 조금 더 잘했어야. 불로 정화하고 깨끗한 세계를 세우라. 혹시나 될까 해서 계속 해보고 있었는데 안 되네. 자, 다리전차 들어가자. 그 오늘을
그 오물을 어떻게 전투응대에 나선다. 전투응대에 나선다. 영원한 재사용. 놔지. 왜 안 함? 야 마지막 코인으로 주겠는데 재사용 왜 안 함? 다 죽어라. 재사용 해주세요. 왜 재사용 안 해요? 왜 재사용 안 해? 너는 정신력 여기면서 앞면만 계속 띄우지 말라고. 그 오물을 좋아. 이걸로 제가 팠군. 가세. 해결해라 돈키호테. 너의 단독 범행으로서 싱클레어 딜이 미쳐 돌아가긴 하죠. 정말 두고만 볼 거야? 그렇게 쳐다봐도 소용없습니다. 관리자님,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는 길잡이 주제에 칼까지 빼드는 건 주제넘은 짓이 아니겠습니까? 삐졌네. 마지막으로 오지랖을 부려보자면 K사의 특이점은 HP 탄으로 웬만한 상처쯤은 순식간에 회복이 됩니다. 아이고. 어쩌면 관리자님의 그 능력과도 유사하겠군요. 잠깐만. 나의 간헐품 부려운 완벽하게 원시된 채 K사 경비들은 한 걸음씩 좁혀오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키 하나 때문에 당연한 결과죠. 반불사신들과 계속 싸워야 된다는 거네. 선택받았으니까. 금기. 제가 원하는 대로 베어버려도 되나요? 그러고 보니 본계가 있다고 하셨죠? 7장 방송하실 건가요? 이제 제가 그게 모바일 버전이거든요. 근데 그 모바일 버전을 컴퓨터에서 하는 방법을 몰라요. 이제 방법 알게 되면은 아마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대학생이라서 이제 학교 갔다 오고 하면은 좀 늦을 것 같긴 해요. 방송한다 해도. 내는 건 늙었네요. 다 죽어라. 그 오물을 다 죽어라. 이쪽으로. 야. 아 빨리 사장 보고 싶다. 저도요. 저도 빨리 보고 싶어요. 그때의 그것을 다시 한번. 전투응대에 나선다. 정신 차리게. 정신 차리게. 그걸로 제가 팠군. 나 갑자기 안 돼서 이제 죽은 줄 알았는데. 불길 속으로. 패닉이었구나. 민감을 준비하고. 자. 역시 샷건이야. 일어난 잘해. 너 정신력 마이너스 맞았지? 어떻게 풀하면 2연속? 즉시 퇴거하시죠. 어떻게 풀하면 2연속? 아니 지난번 콩콩이 파 때도 그렇고 뭐지? 버그인가?
당연한 결과죠. 저는 선택받았으니까. HP 그렇겠죠? 타. 불로 정화하고 깨끗한 세계를 세우러. 일단 재미는 동기 없겠지만 정신력 회복시키기 그렇게 위해 할게요. 일부러 쫓아오고 상관없게 불길 속으로. 아니 왜 자꾸 상대는 풀하면을 뭐 밥 먹듯이 키우냐. 장부에 따르면 맨정신에 10월 10일 출배하는 아 7일을 연속 주세요. 아 잘 되길 빌게요. 다 죽어라. 전투응대에 나선다. 다 죽어라. 속도는 단정하지 않군요. 싱클레어 정신력 회복시키고 영원한 삶을 인도하지. 샷건 뭐 베는 거랑 파괴전차 온 파괴전차 뭐 틀고 왜 상대는 앞면을 밥 먹듯이 띄우지? 삼전차 진짜 저걸 그 오물을. 그냥 가볍게 부숴버리네. 속도는 단정하지 않군요. 전투응대에 나선다. 역시 싱클레어야. 인감을 준비하. 지어냈던 싱클레어는 진짜 사력전차야. 이걸로 제압했군. 되는 건 즐겁네요. 되는 건 즐겁네요. K사 특이점 HP 타. 우리 쪽에서 간신히 치명상이 입혔다 해도 K사의 회복 탄환 한 발이면 깨끗하게 도루묵이 되어갔다. 아니나 다를까 아슬아슬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던 히스클리필 인내심부터 박살이 나는 소리가 들려왔다. 못해먹겠네. 우린 세상에서 제일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어, 알아? 말했잖아요. 날개와 엮이는 건 무의미하다고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허무해지는 전투일 줄은 몰랐지. 잘라내면 잘라내는 대로 살점이 차오른다. 얘 이 목소리에 살짝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전투를 제대로 지속하기 어렵다. 이딴 예술도 있는 거군. 야, 얘 땀 흘리는 거 좋아. 얘땀 흘리고 있었구나. 얘. 루시는 여태까지 본 것 중 제일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우거지상으로 칼집을 휘두르고 있었다. 베어도 피가 제대로 나오기도 전 즉각적으로 회복이 되는 전투라니 루슈로서는 이보다 더 최악의 전투는 없었을 것이다. 방법이 없나? HP 헬라포이시스 기술은 손실된 신체의 세포를 끊임없이 보충하는 기술이에요. 한번 투약받아도 상당히 오래 지속되는데 둥지 안에서 보급을 받는 자들은 전투로는 이길 방법이 없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파우스트마저도 머리를 가로젓는 그때 혼란 속에 비로소 이 몸이 등장하였으니 지나칠 정도로 쾌활한 누군가 여성 소리가 메아리를 타고 울려왔다. 드디어 이 전쟁을 끝내주러 오신 건가? 당연한 결과죠. 저는 선택받았으니까. 그렇겠죠? 지크프리트 얼른 이 전쟁을 끝내줘.
미쳐버린 짐승이 달려드는 것만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무서운 방력이었다. 뭐야? 뭐가 달려오고 있는 거야? 앞으로 3초. 관리자님, 판단을. 글쎄, 나도 잘 판단이 놀라지 않는 건 우리 중 베르기리우스가 유일했다. 엄밀히 말하자면 놀라지 않았다기보단 뭘 깨웠다는 불쾌한 표정에 더 가까웠지만 역시 오시는군. K사의 대스타. 이죽거리는 소리와 함께 호쾌한 사내가 아수라장 속에서 등장했다. 모두 안녕하신가? 목격담은 얼마든지 올려도 되지만 사진 촬영부터는 K사의 공식 허가가 필요하네. 다만 30분 후에는 잡지 인터뷰가 있어서 길게는 시간을 내주지 못해. 섭섭해도 이해해주게. 왜 안 오나 했지. 날개의 월급쟁이가 되어버렸다지. 지크프리트. 그 비아냥거리는 말 본새는 여전하시군 그래. 진짜 유쾌하긴 해. 코드 퍼플이 발동해서 불이 나게 달려왔더니만 그대의 친구들이었나 보군. 친구는 아니고 따까리들입니다. 친구 아니야. 이 소동 속에 나는 무관하다는 걸 알아주면 좋겠군. 그럼 그래, 화끈한 정신개조를 부탁하지. 무슨 이야기를 둘이서만 불길하게 속닥거려? 동감. 어디서 굴러온 놈이지? 보아하니 꽤 구석진 골목에서 온 분들도 있나 보군. 좋아. 그렇다면 이번만큼은 특별히 사진 서비스도 제공해주겠어. 오. 우리를 아주 길거리 추종자처럼 대하고 있군. 감히 동키야, 넌 입 다물어. 너 때문이야. 동키호테, 왜 그래? 우리가 좀 바빠서 1분 안으로 끝내줘. 저 시계머리는 빼고 부탁하지. 단테를 빼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체인가? 그렇다면 50초로 하지. 가히 히어로란 저런 것이라는 감탄을 자아낼 정도의 실력과 퍼포먼스를 겸비한 자였다. 자, 여기를 한번 봐주게. 우리 팬들이 매우 좋아해 줄 거야. 더럽게 강하군. 응? 방금 뭐란 거지? 깜찍하군 그래. 짧은 시간 동안 수감자들은 흡수무책으로 썰려나갔다. 베르기우스는 만족스럽다는 듯이 그 광경을 음미하고 있었다. 동지에서 주제도 모르고 나대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깨달을 필요가 있지. 단테, 지금의 당신은 기억이 안 나겠지만 당신도 어쩌면 거물 같은 존재였음. 때가 있었습니다. 쌓인 게 많을 수밖에 없죠. 베르기우스는. 내가? 상상이 잘 안 되었다. 지금도 돌발 상황만 닥치면 허둥지둥하고 수감자들에게 툭하면 무시 아니면 구박당하지 않나. 이제는 대놓고 오명 취급이나 당하고 있는 처지인 내가 과거에는 발밑으로 여러 사람을 부리며 떵떵거리던 시절이 있었다니. 하우스에게 진지하게 기억을 되찾을 수 있는 다른 방법에 관해 물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이 당신의 관리 소홀에 대한 온전한 면죄부가 되어줄 순 없죠. 무슨 말인지 스스로 아실 거라 믿습니다. 돈키호테는 네가 잘근잘근 밟아줘. 단테 말은 안 들어. K사 이거 관문소의 직원들을 떠올렸다. 눈앞의 가족들이 생이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절차상의 해결을 지급하며 이의 말이 남겨주셨는데 미치지 않았던 직원들 말이다. 비록 부위를 참지 못한 돈키호테가 총알같이 튀어나가 모두를 공격에 빠뜨리긴 했지만 그걸 그냥 두고 보고 지나갔었다면 며칠 동안은 아마 평탄한 잠을 자지 못했을 거다. 그리고 휘스클리프 역시 힘줄이 터지도록 무기를 움켜쥔 채 그 장면을 보던 모습을 보고 예측해보건대 돈키호테가 아니었어도 무사히 넘어갔을 리는 없었다. 사실 필사적으로 최선을 다해 돈키호테를 말리진 않았다. 그러니 최초의 책임은 내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베르기우스의 말은 엄밀히는 틀리지 않았다. 머리를 되찾는 것이 꼭 좋은 일만 하는지도 모르겠어, 베르기우스. 이거 참... 다음엔 꼭 마이크를 달아나달라고 해야겠군.
알아들었다는 소리로 이해하겠습니다. 맞다. 이해 못했지 참. 46.5초. 오늘도 세계를 정의롭게 수호한 시간이었다. 무대는 끝난 모양이군. 시계 돌릴 시간입니다, 단테. 정의. K사의 정의는 집행됐죠. 다시 에피소드. 소보로빵 어서오고. 12분의 고통과 차례차례 겪고 난 후 관배들이 다시 모였다. 다들 주눅이라도 들었는지 평소와는 다르게 조용해진 모습이 낯설다.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가 붉은 시선. 요새 통 얼굴 보기가 힘들었는데 둥지 속 우수한 해결사들의 모임에도 안 나오고 내가 초대장을 무려 수십 장이나 보냈는데 받지 못한 것인가? 주소 바꿨어. 그리고 당신처럼 충실하게 꼬리 따위 흔들고 있을 여유도 없지. 주소 바꿨어? 안 알려준 거야?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베르기우스가 너무 살벌하게 대하는 거 아니야? 첫 보기에도 둘의 성향이 다르다고 느끼지 않나요, 단테? 어떤 성향? 간단히 말하자면 지크프리트 씨는 해결사 중에서도 날개 친화적인 쪽에 가까웠죠. 반면에 베르길리우스 씨는 해결사만의 독립성을 추구했어요. 영향력이 강한 어느 한 곳에 해결사가 종속되는 순간 해결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가치마저도 사라진다고 생각했거든요. 힘 있는 자들 한정에선 누구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사람이니까요. 하우스트와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돈키호테가 달려 떨리는 모습으로 지크프리트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다. 방금까지 본인의 족강했던 장본인일 텐데 오히려 그 또한 돈키호테에겐 하나의 영광이었나 보다. 팬이요. 그대 피규어도 모아놓았어. 한정판은 아니지만 나도 그대처럼 엄청난 해결사가 되는 것이 꿈이야. 근데 금기를 어겼어? 금기를 어겼어 이 자식아. 이야. 해결사 꿈나무군. 시간이 얼마 없지만 사인은 해줄 수 있지. 그게 정말이요? 그럼 사인은 여기. 역시 이 도시 정상인 따윈 존재하지 않아. 숨 좀 쉬어 돈키호테. 안내합니다. 상황 종료. 코드 퍼플. 상황 종료. 코드 퍼플. 올 코드 클리어. 일은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그럼 또 어디선가에서 보도록 하지. 엄청난 진동과 함께 지크프리트는 하늘로 돋아 어디론가로 사라졌고 우리는 다소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다시 통행 허가를 받아낼 수 있었다. 그 사이에 베르기우스는 먼저 버스로 돌아가 버렸다. 어쩌면 애초에 지크프리트라는 자와 접선할 거라는 것을 알고 내렸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다소 화가 나 보이는 그의 뒷모습이 신경 쓰이는 건 나뿐인 듯 했지만 너는 미리가 걱정이 안 되니? 싸늘해진 공기를 홀로 눈치채지 못한 거지. 돈키호테는 지크프리트의 사인이 담긴 종이를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쓰다듬고 있었다.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 관리자다리, 내 볼따구 한 번만 꼬집어줄 수 있겠어? 아주 세게 꼬집어주마. 힐꼬문소리를 나오면서 흰 소리를 하는 돈키호테에게 무언가 말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장갑 차는 데가 멈춰섰다. 새로운 적인가? 둥지의 검문소 앞에서 간도 크군. 이 차는 LCC 청소부서 소속이군요. 웃을 수 있을 때 웃어들어야죠. 그럴까요? 하우스가 무심하게 대답하자마자 장갑차가 열렸다. 나 참...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야? 이 근처를 3바퀴나 뱅뱅 돌았잖아. 열린 차 안에서부터 난 이건 얼굴들이 보였다. 에피 그리고 소드. 목장은 이전과 달라졌어도 자신감과 여유가 넘치는 표정만큼은 그대로였다. 비포팀에서도 온 건가? 분위기가 좀 달라졌군 그래. 그건 카지노 잠입을 위한 위장복이었답니다. 결과적으론 쓸모가 없긴 했지만 말이에요. 그 심부를 찌르는 말투는 여전하구만.
돌연히 지난번 엉망진창 때 하모니였던 순간들이 떠올라 잠시 동안 명치가 아팠다. 소드, 저 시계 시침 바르르 떨리는 거 보여? 저러다가 울기라도 하겠어. 장난이랍니다. 실력으로는 아직 발전해야 할 부분이 한참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LCB 부서만의 색깔이 있다는 걸 인정하기로 했거든요. 과정이 어떻든 결과적으로는 저 둘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긴 했던 모양이다. 엉망진창이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성공은 해버렸으니까. 비포 팀들은 먼저 작전 현장에 도착해 있는 줄 알았는데요. 다른 대원들은 이미 도착해 있을 거야. 너희들이 알면 유용할 추가 정보가 있어서 잠시 남아서 기다려주기로 했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신경이 쓰였다는 거네. 맞지? 너희들도 우리의 매력에 헤어나오지 못했던 거 아니야? 왜 그런 거 있잖아. 귀신같이 맛없는 재료들만 모아놓아서 요리했는데 묘하게 맛이 있는 거? 맞아. 전장엔 그런 게 많았지. 분명 먹을 당시에는 비참했는데 자꾸 기억에 남는 그... 두 분 다 어떤 음식을 드셔왔던 거죠? 저 그런데 전달받을 정보란 어떤 것인가요? 이번 목표 지점 말이야. 우리 말고 다른 집단이 점령해 있는 상태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쪽에서도 평소보다 많은 인원을 투입하고 있지. 그렇군. 그래봤자 또 어디서 모여드는 쇠파리 같은 놈들이겠지. 오티스의 말대로 우리는 작전마다 황금가지 근처에 상주 중이던 다른 집단들과 충돌이 있었다. 첫 번째 작전에서는 지사의 패전병들이 떠돌이처럼 잔류해 있었고, 두 번째 작전에서는 다양한 갱단들이 카지노에 남아있었다. 안타깝지만 이번 상대들은 예전 같은 부스러기는 아닌 모양이야. 심사 기록을 슬쩍 살펴보니까 몇 주 전 엔사에서 대거 파견한 기록이 남아있었어. 심지어 우리와 목적지가 같더라고. 엔사에서요? 공식적으로 드러난 행보는 아니지만 K사 쪽에서도 심사 통과를 해준 걸로 봐선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수도 있지. 즉, 엔사에서 미리 파견이 와 있는 게 사실이라면 가는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소리랍니다. 그렇군. 이거 자칫하다 여러 날개를 척 찌는 건 아니지 몰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날개 간의 충돌은 불가피한 수순일 거예요. 에헤이, 왜 또 그래, 파고야. 하지만 엔사에서 공식적인 파견을 공표한 게 아닌 걸 봐서는 단순히 이익 집단 간의 충돌로 마무리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황금가지가 아니라는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요. 어찌됐든 여기저기에 써먹기 편한 게 우리라는 건 부정되지 않은 것 같지만. 아, 맞아. K사 입국관리소에서 소동을 일으킨 멍청이들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얼굴 봤어? 소문이라는 건 참 빠르게 퍼지는군. 마치 로신한테 갔어. 여기 있다. 자, 마음껏 봐도. 여기 있다. 이 자식 마음껏 봐도. 돈키호테는 부끄럽다는 듯이 고개를 떨구었다. 다행히도 자기가 한 일들이 무언가 민폐로 적용하는 점을 깨닫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소문이 퍼져서 기쁜 듯이 부끄러워하는 거던가. 아깝지 뭐예요. 그런 광경은 자주 볼 수 있지도 않았을 텐데. 목숨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닌 이상 누가 감히 입국관리소에서부터 소란을... 우리도 할 줄 몰랐어. 설마... 아니죠? 미안. 고멘나사이. 자자, 시간도 얼마 없고 하니 빨리 이동하죠. 이런... 베르길리우스님은 이번에도 안 계시나 보네. 그 양반 먼저 버스로 돌아갔어. 아쉽네요. 이번에야말로 얼굴 한번 비추고 싶었는데. 다음에는 꼭 인사를 하고 말겠어. 너희 대신 우리를 합류시킬 생각은 없냐고도 물어볼 계획이거든. 뭐야, 그런 속셈으로 보고 싶어 한 거였어? 마냥 농담은 아니랍니다. 이따가 현장에서 다시 봐요. 너희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다면 말이야.
그날의 거래. 아이고. 버스에는 사나운 표정의 베르기를 써 뾰로퉁해 보이는 카론이 있었고, 농담으로도 분위기가 좋다고는 할 수가 없는 무거운 분위기가 차내를 감돌고 있었다. 늦었어. 카론 100까지 샜는데도 너희 안 왔어. 카론은 새침한 목소리로 몇 마디를 더 할 생각이었던 것 같지만 베르기르스는 가볍게 카론의 어깨에 손을 얹고 눈치챘다. 베르, 카론은 지금을 기억할 것입니다. 미안해. 다음에 사탕 사줄 테니까. 카론은 군말 없이 운전석에 풀썩 하고 앉았고, 베르기르스는 천천히 우리가 있는 방향을 돌아보았다. 나를 포함해 수감자들이 공통적으로 뛰어난 점이 있다면 위험을 피하는 눈치가 꽤 발달해 있다는 점일 것이다. 한데 뭉쳐 있던 우리는 슬슬 자리를 피해 서로의 좌석으로 기어들어갔고, 버스의 복도에는 돈키호테만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게 되었다. 변명을 듣겠다, 돈키호테. 본인은 핍박받고 있는 약자를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아니, 틀렸지. 순간적으로 무슨 일이 눈앞에서 일어나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 깜빡일 눈도 없으니 분명 그 상황을 또렷하게 보고 있었을 터였지만, 정신을 차렸을 때는 베르기르스의 구두발 아래 어깨에 짓밟힌 돈키호테가 보이고 있었을 뿐이었다. 나는 변명을 하라고 했지. 네 사상을 변화라고 하지 않았다. 처음이 아니지, 돈키호테. 벌써 3번이나 비슷한 일이 있었다. 네 정신 나간 짓 때문에 3번이나 일이 어그러질 뻔했다고. 어떻게 생각하지? 말해봐라. 본인을 위해 동료에게 폐를 끼치기는 했다만. 돈키호테의 고통 섞인 신음이 점점 커졌지만 아무도 끼어들려고 하지 않았다. 끼어들면은 목이 날아갈 테니까. 물론 그녀의 잘못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끼어든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는 점이 더 컸을 것이다. 생각을 물었다고 왜 말을 알아듣지 못하지? 말하고 있지 않았어! 너는 여기서 미안하다는 말을 했어야 해, 돈키호테. 덧붙일 거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말했어야 했고. 이런... 아까부터 답을 정해놓고 말하고 있지 않소? 모르나? 회사는 대부분 정해진 답을 갖고 있다. 그 답을 맞출 수 있는지를 물을 뿐이지. 회사가 너 따위에게 의견을 묻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회사가 그렇다면 본인은... 지치는군. 아예 검게 물들었네. 베르기르스가 돈키호테를 앞으로 걷어차듯 애동댕이 쳤다. 그리고 쓰러지는 돈키호테의 멱살을 잡은 베르기르스는 입사할 때를 기억하고 있겠지. 그날의 거래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돈 키호테 씨. 베르기르스의 눈이 평소보다 훨씬 더 붉은색으로 빛났고, 그 눈동자를 똑바로 바라보던 돈키호테는 이내 아무 말도 붙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다. 여기까지. 원래 위치로 돌아가도록. 한없이 당당하고 의기양양하게 믿던 돈키호테는 금세 풀이 죽은 채 꼬리를 내리는 모습은 썩 유쾌한 광경은 아니었다. 저 돈키호테를 한 번은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다니, 대체 어떤 거래를 했던 것인지. 다른 놈들도 마찬가지다. 회사는 자아 실현의 공간이나 사상을 설파하는 장소가 아니다. 시대를 꿰뚫는 베르기르스의 명언. 회사는 자아 실현의 공간이나 사상을 설파하는 장소가 아니다. 취업 규칙을 위반하면서도 돌발 행동을 하겠다면 자신이 치를 대가를 한 번쯤 더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도록.
진짜 미래를 내다보셨으니까 베르기우리우스 덩.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겠지만 죽지 못할 거고 프리랜서가 되고 싶겠지만 퇴사가 불가능한 시기를 보내게 될 테니까 말이야. 아니 베르기우리우스 연전 연승? 아니 왜 연전 연승인데? 아무래도 저 양반 아이고 뭐더라? 저 자크 프리더 씨한테 도움을 받은 게 힘이 기분이 상했던 모양이군. 지크 프리트님이요. 본격적으로 작전 시작도 안 했는데 잔소리나 들었잖아. 그러니까 눈치 좀 보면서 행동했어야지. 에휴, 언젠가 한 번은 이럴 날이 올 줄 알았어요. 앞으로는 다들 주의하죠. 둘 다 왜 나를 야리냐? 죽고 싶냐? 알았어, 알았다고. 근데 히스클리프는 찡조만 보였지 실제로 하지는 않아서 억울할 만함. 히스클리프는 조금 억울할 만함. 이단 신문관. 본인이 나서지. 소동이 마무리되고 드디어 버스는 시동이 걸렸다. 창문 밖 풍경을 바라보는 이들의 표정이 점점 묘연해져만 갔다. 저 인간들은 얼굴에 근심 하나 없어 보이네. 지금까지 지나온 위애들이랑은 너무 다른걸? 아하. 그러고 보니 관리자 양반은 둥지 한복판을 지나오는 건 처음이겠어. 그렇지. 둥지랑 뒷골목은 수준 차이가 심하죠. 또 둥지마다 저마다의 고유 문화와 역사가 다르고요. 전원 집중. 이번에 갈 목적지는 K사의 칼프 마을이다. 그곳 어딘가에 로보토미 집으로 연결되어 있는 통로가 있다는 정보다. 스담 진정해 우리 병아리. 칼프라는 이름 듣자마자 겨우 진정되었던 싱클레어가 다시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마치 무언가에게 쫓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하지만 너희들이 전해준 정보대로 제3의 세력들이 이미 그 지부를 점령 중인 상황이다. 그래서 클리어 부서에 추가적인 정찰을 요청했지. 비포팀의 사정관 측 3과가 투입되었죠. 에피와 소드 씨도 함께 하셨을 겁니다. 저 장면 저 대사 좀 이상하게 어떻게 평범한 민간인 집의 지부가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어떻게 평범한 민간인 집의 지부가 그냥 어떻게 우연히 뚫리게 된 건가? 상황이 어떤지 파악이 되면 그쪽에서 먼저 보고를 줄 거다. 어느덧 버스는 조금 한적해진 숲길을 따라 마을 입구로 들어섰다. 뒷골목에서는 보기 힘든 짙은 녹색의 나무들이 보이기 시작하며 어느 정도 마을의 평안함이 찾아오고 있었던 것도 잠시 한풍구까지 있었지만요. 뭐 딱 봐 풀리겠죠. 언젠가 풀리겠죠. 우리 대부분인데 저 맨발치에서 불길해 보이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왜? 저기 연기가... 싱클레어? 카론 꺾어. 회피기도 덜컹덜컹. 갑작스레 버스가 좌측으로 심하게 틀어지더니 이내 거대한 못이 날아들어와 엄청난 소리를 내며 버스 뒤편 창문에 처박혔다. 어떤 새끼야? 뒤질 뻔했잖아! 얘는 왜 또 봉변 많은데? 이 정도의 가속도로 실험해보진 않았지만 창을 조금 더 튼튼히 덧댈 필요가 있겠군요. 우리를 향해 정확히 조준하고 던진 거다. 아까 비포팀들이 일컫던 엔사의 직원이겠군. 지금은 그러냐 했는데 왜 무기까지 모심? 심지어 대포로 쏘는 개봇? 그러니까요. 얘네 왜 무기까지 모심? 베르, 메피가 다쳤어. 카론 슬퍼. 멈추지 않으면 더할 기세군. 전원 하차. 버스를 내리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때는 순백이었을 테지만 지금은 빛이 바른 갑옷을 입은 자들이 우리를 막았었다. 정차. 이 길로는 지나가지 못한다. 아 이렇게 말로 하면 될 걸 유리창까지 뚫을 건 뭡니까? 나 참... 선전 보고 없이 공격해놓고는 무례하군.
소속이라도 말해야 예의지 않겠나? 우리는 이단 신문관, 불경한 일을 꿰뚫는 못이요, 죄악을 두드려 다스리는 망치다. 인사. 나겔 운트하모의 직원이라는 걸 어렵게도 말하네요. 못과 망치라고도 불리죠. 지금은 이단 신봉자를 정화하고 있으므로 이 앞을 지나갈 수 없다. 이단? 이봐요. 우리는 단지 이곳을 서둘러 지나가고 싶을 뿐입니다. 관광. 관광 버스라고요. 뭐할까 저게? 순식간에 관광객들이 되어버린 수감자들은 조용히 서로의 눈을 쳐다보았다. 아까의 참사를 막기 위함이지 그레고르가 사근사근한 어투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노력하지만 대부분 씨앗을 먹히지 않았다. 하고 있었다. 물 있어 썸블. 단지 무해한 여행자로 보이기 위해 나름 친절해 보이는 미소까지 짓는 것도 잊지 않고. 그래. 저번 광산 때부터 느꼈던 건데 사실 이런 쪽 개그에 욕심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고. 부들거리는 입꼬리가 애처롭게 그지없다. 그렇다면 그대들의 순수성을 증명함이 바르리라. 좋아. 방법을 알려주면 못할 것도 없지. 그러니 그자가 내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불경한 여행자의 머리를 베어내라. 나? 그리고 우리 망치의 앞에 무릎 꿇고 봉헌해라. 미친놈들. 그렇다면 그대들은 때묻지 않는 자이며 여정의 불이익 또한 없을지니, 물론 그 불결한 차량도 두고 가야 할 것이다. 메피스토펠레스는 왜? 보자니까 무슨 헛소리야. 야, 아무리 우리가 핫바지처럼 보인다고 해도 그런 걸 들어줄 것 같냐? 발끈한 히스클리프가 제일 먼저 무해한 여행자의 역할을 그만두었다. 히스클리프, 날 그렇게까지. 갓잔치도 하는 것들이 어디서 나보고 무릎을 아, 꿇으는 거야? 거기야? 여기야? 그러자 신문관의 자처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그렇다면 그대들은 이단이다. 그 말을 끝으로 신문관들이 이제 공격 태세를 취하듯이 자리를 잡았다. 아, 하는 쪽이 그쪽이야? 또 그 전차 안 가지고 왔네. 사륙전차. 짐승을 기억하고 기록. 자, 사륙전차 제가 들어가자. 원하는 대로 베어버려도 되나요? 우리들의 영원한 사륙전차. 모든 타격적들을 퍼버리는 재미는 무시무시한 없겠지만 사륙전차. 그렇게 할게요. 쿨하면 또너 11 뜨네. 쿨하면 또너 판단을 멈춘 듯 11이 뜬다고? 개미쳤네. 좋아. 정신 차리게. 장부에 따르면 맨정신에 죽여야 하니까. 전투응대에 나선다. 다 죽어라. 가세. 민감을 준비. 즉시 그 30 하나로 체력 1 빼고 다 깎아버렸네. 미친 전차. 당연한 결과죠. 저는 선택받았으니까. 2단 신분관 2. 제가 원하는 대로 베어버려도 되나요?
버스에 올라오자 태평에 우리에게 손을 들어올리는 베르기우스가 보였다. 이번엔 상대하기 조금 까다롭진 않았나? 누누이 말하는 거지만 당신이 도와주면 훨씬 빠르게 끝낼 수 있어. 나도 너누이 말하는 거지만 내가 도와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저자들 우리더러 2단 신봉자라고 했어요. 대체 뭘 보고 그러는 거죠? 일단 나를 봤던 것 같은데. 못과 망치, 경험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란 말하는 날개. 에르소가 할 수 없는 말을 일조했다. 경험? 인간은 자신의 가치에 맞는 경험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그들은 경험에 대해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들 우리에게 관리자님의 머리를 내놓으라 했지. 그렇다는 건 그들이 또 온 거예요? 잊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찾아와서. 아이고 싱글싱글아 진정해. 시표리아는 이젠 거의 발작이라도 가득 떨고 있었다. 모자가 이따금 안쓰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지만 어찌할 도리를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베르베르, 소리나는 상자가 시끄러워. 선발대에서 연락이 온 모양이군. 아 이리 줘. 에피, 여기는 버스다. 거기 상황은 어떤 것 같아? 너희들은 이곳에서 모든 죄종을 짊어지고 처음으로 어이고. 에피? 방금 에피 씨 목소리가 맞았나요? 아니 그보다 사람 목소리이긴 했나요? 바람. 싱클레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휘파람 소리가 들렸잖아요. 마지막에 희미하게. 그런 게 들렸었나? 그 자식이 온 거예요. 마침내 우리 마을까지 전부 죽이려고. 아이고 발작 버튼 눌렸네. 진정의 싱클레어 힙하라고 뭐고 그 자식은 누군데.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저를 부르는 메시지였어요. 그렇게 말하는 싱클레어 얼굴에는 울분이 섞인 눈물이 미친듯이 떨어지고 있었다. 잠깐만요. 저 앞에 아까랑 같은 자들이. 돌아가요. 뭐? 저희 그냥 돌아가면 안 돼요? 가기 싫어요. 돌아가요 제발. 이제라도 운전대를 돌려서. 꼬맹이,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앞에 뭐가 있는데? 가면 안 돼. 전부 죽을 거야. 돌아가요. 백일수 씨 제압해줘요. 에밀 싱클레어 쓸데없는 소리를. 어이구 진짜 나올 줄은 몰랐는데. 오티스가 태연한 표정으로 손을 털고 있었다. 잠깐 기절할 정도로 복부에 충격을 가했을 뿐이다. 이번엔 박자가 맞았군. 당신 내가 나설 뻔했어. 오우. 겁쟁이들은 전장이 필요 없으니까. 이대로 버스 밖에 버리고 가면 안 되는 건가? 그건 좀 심한 것 같아. 관리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맞득자는 표정으로 오티스가 쓰러져 있는 싱클레어를 내려다보았다. 싱클레어가 겁이 많긴 했지만 한 번도 곧말한 적이 없는 수감자이기도 했다. 이 정도로 강하게 거부한 적은 처음이었던지라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지만 이유를 물어도 대답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게 신경 쓰였다. 잠시 후 싱클레어는 정신을 차렸고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텅 빈 눈으로 창밖만을 바라보았다. 다들 싸우러 나갔어. 죄송해요. 저도 갈게요. 짐덩이가 될 순 없으니까. 그래, 수를 쫓아. 그대로 흑화하는 거야. 그대로 흑화해서 늘 이 상태를 유지하는 거야. 그러면 넌 안전해지는 거야. 재미는 없겠지만 그렇게 할게요. 그 오늘은 일코인에 죽었다고? 진짜 싱클레어는 괴물인가? 전투응대에 나선다. 영원한 야, 잠은 30 역시 괴물 같은 코인이긴 해. 아니 파워야 정신력이 10인데 하나쯤은 항상 뛰어들 수 있지 않니? 홍로야 너도 왜 그러니? 다 죽어라.
다음 턴 넘어오면서 흐트러져 풀렸네. 개꿀? 가세! 아이고. 정신 차리게. 장부에 따르면 맨정신에 죽여야 하니까. 전투응대에 나선다. 즉시 꿈을 꾸러 가도록. 이걸로 제가 받건. 그는 좋은 파워스였습니다. 오티스님 많이 제게 주어진 일을 그렇게 좋은 파워스톤은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죠. 저는 선택받았으니까. 그렇겠죠? 야, 이번엔 노 스토리 올리 벨트. 정화하고 깨끗한 세계를 세우러. 가세! 예전부터 있던 그 스토리라인의 좀 문제. 스토리가 없고 오로지 전투만 하는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조금 불만이 쌓였던 것들. 지금이야 좀 나눠지긴 했는데 이거 좀 처음에 나온 거는 어떨지 참. 이거 여기다 고쳐졌나? 모르겠네. 정신 차리게. 장부에 따르면 맨정신에 죽여야 하니까. 그 오물을 가져가라. 꿈은 단정하지 않고 되는 건 즐겁네요. 아이고. 자, 전투응대 루슈 정신력 회복 들어가자. 꿈을 꾸러 가도록. 전투응대에 나선다. 사력 전차가 해결해 주겠지. 이걸로 제가 받건. 싱클레어가 전부 다 해결해 줄 거야. 가져가라. 가세! 간단하게 수비로 돌려서 루슈가 합을 하지 아니하게 한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지어니. 아멘. 불길 정화되어라. 그 오물을 가져가라. 야, 105. 진짜 다시 봐도 위대한 데미지다. 당연한 결과죠. 저는 선택받았으니까. 그렇겠죠? 거룩한 밤. 파우스트가 맞이하죠.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만 보였던 연기는 이미 마을 전체를 자욱하게 덮고 있었다. 난장판이네요. 정말. 그런데 어디서 익숙한 노랫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아요? 나 이 노래 알아. 그 뭐더라. 눈이 더럽게 많이 오던 날만 되면 전쟁 때 병사들 사기 올린다고 이거 틀 때마다 진짜 힘이 쭉 빠졌는데. 이걸 왜 틀어? 모두가 같은 노래를 들으며 각자의 추억을 회상하고 있었다. 나는 모르겠다. 익숙한 곡조인 것 같으면서도 명확히는 떠오르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물안개가 퍼지듯 희미한 감정이 절해왔다. 기억이 온전했을 때 나는 아마 이 노래를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밀려오는 느낌은 그다지 소중하거나 따뜻하진 않다. 시큰함,
나는 이 노래를 듣고 이유 모를 아림을 느꼈다. 맞아요. 그날도 이렇게 눈이 쌓여 있고 노래가 들리던. 눈앞에 보이는 나무에는 장식이라도 걸어놓으려는 오래된 의도였는지, 뱃 속에 있었던 것들을 전부 끄집어내는 의도였는지 온갖 장기를 그리고 기계부품들이 거대한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이건 너무 지독한 거 아니야? 류슈님께서 이 나무 장식을 좋아합니다. 클래시. 아니, 키치하군. 근방에 생존자는 없다. 그제야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명확해졌다. 이건 마치 마이크 테스트. 고막이 찢어질 듯한 소리에 모두가 귀를 막았다. 모두 즐거운 성탄절 보내고 있나? 고유하지는 않지만 거룩한 밤이지. 아직 크리스마스까지는 시간이 남지 않았나? 네, 한참이죠. 내 이름은 크로모. 순수를 사랑하는 파괴주의자, 그리고 망치를 치는 자. 뒤틀린 순애. 이곳을 어떻게 넘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너희는 지금 사유지를 침범 중이지. 왜냐하면 여긴 보다시피 목과 망치가 심판 중인 신성한 구역이거든. 내 장식이 마음에 들려나 모르겠네. 뭐 길은 잘못 들어왔다 치고 지금이라도 얌전히 돌아가주면 너그럽게 벌금만 매겨주지. 왜냐하면 오늘은 성탄절이니까. 아, 그 전에 잠깐. 거기 귀도 있어? 이곳에 있나니? 혹시 말이야, 거기에 이단이 있나? 귀도라는 이름에 대답한 거대한 뭉치를 가진 자가 우리를 돌아본다. 차례차례 우리를 뜯어보던 그의 시선이 이윽고 나에게서 멈춘다. 그러고는 아주 오랫동안 응시한다. 가면을 쓰고 있었음에도 감춰져 있을 그 눈빛은 정말 모세라도 박힌 것처럼 우리를 꼼짝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순수하지 아니한 자와 그들의 추종꾼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아이도. 뭐야, 내 싱클레어가 돌아왔어? 날 보러 와, 싱클레어. 난 네가 알던 그곳에 있어. 크로모. 싱클레어로부터 이가 빠드득하고 갈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 근원이 두려움인지 지구인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나머지는 처리의 기도 아니면 내가 나서야 하나? 그래도 되는데. 지는 자께서는 불순한 것을 두드리는 일에 집중하소서. 좋아, 좋아. 우리 정화 작업을 계속하자고. 그럼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 주위에 다른 신문관들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기도는 그 뒤에 굳건히 서 있다. 그저 그럴 뿐이지만 모든 수감자가 압도되는 것만 같이 강렬하고 무거운 저기가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자, 비도 레이드 들어가자. 전투 응대에 나선다. 좋아. 불길 속으로. 그 오늘을. 더 잘 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미는 없겠지만 그렇게 할게요. 다 죽어라.
그쪽으로. 나는 강력해졌다 시큐레요. 모든 것을 정화하라. 정신 차리게. 장부에 따르면 맨정신에 치료해야 하니까. 좋아. 불길 속으로. 즉시 퇴거하시죠. 즉시 퇴거하시죠. 다 죽어라. 다 죽어라. 야. 그래서 기도 이거 5 플러스 44 코인이랑 4 플러스 33 코인은 왜 우리 메르소한테는 없음? 왜 저거 메르소 못 가지고 있음? 월면님 어서 오세요. 와 3장. 네 이거 3장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꼬우면 플레이어블을 튀지 말란 것이죠. 너무하시네. 그 오물을 떼어내주지. 좀 더 잘 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잘 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짜 왜 이거 심지어 이거 5 플러스 1도 3코인인데 왜 우리는 2코인밖에 없음? 우리는 왜 너프 먹음? 우리 메르소 살려줘요. 꿈을 꾸러 가도록. 이걸 제가 봤군. 힘든 상대였어요. 저자가 완전히 정신을 차리기 전에 우선 도망치죠. 수치스러운 소리를 잘도 짓거리는군. 승기를 잡은 군인은 적을 두고 꽁무니를 빼지 않는다. 지금 군인 정신이 중요할 때예요? 이세마의 말이 맞는 것 같아. 저자는 우리 실력으로 상대하기 버거워. 철수하겠습니다. 오티스가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싱클레어, 크로머라는 자가 말한 네가 알던 그곳이라는 게 어디야? 그건... 싱클레어는 이제 몸을 떨면서 공포의 마음을 빼앗긴 듯해 보였다. 하지만 이를 갈고 있던 싱클레어에게는 그를 앞서는 분노도 담긴 듯했다. 검게나 뒤에 짓을 한 거죠. 문득 마음속에 피어난 생각이 있었다. 이제는 말해야 해, 싱클레어. 네 이야기 하나로 우리가 죽은 횟수를 절반은 줄일 수 있을 거야. 작전의 성공률도 올라간다. 효과적인 정보를 기대하지. 이 행동이 과해져서 옳은 행동이 맞겠지. 나의 이야기에 들은 싱클레어는 고개를 빠르게 젓고 크게 호흡을 들이키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다. 우리 집이요. 크로머는 분명 그곳에 있을 거예요. 너 그 자식이랑 아는 사이였냐? 아, 젠장. 하도 귀가 찢어질 듯 웃어대서 머리가 다 지끈거리네. 학교에서 만났어요. 저런, 혹시 친구였어? 친구라면 잘 타일렀으면 좋겠는데. 친구 아니에요. 크로머는 우리 가족들을 죽였어요. 가족 몰살 뒤틀린 순애요. 미안해. 나무에 매달린 으치머리 하나가 아주 천천히 우리 쪽으로 움직였다. 으치에 새어나오는 불빛은 조명처럼 간간히 깜박이고 있었다. 싱클레어, 왜 돌아온 거니? 싱클레어? 이웃들이야? 조각조각이 나왔는 으치들을 바라보며 로자가 물어왔다.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었으면 좋겠지만요. 불꽃이 타닥타닥 피어오른 전선들을 어두운 표정으로 바라보며 싱클레어가 대답했다.
간신히 소리를 내던 머리는 곧 무수한 잡음만 내지 멈췄다. 그러더니 곧 노래 하나가 울려 퍼진다. 매달리는 머리들로부터 모두 같은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다. 껍데기만 남은 각양각색의 머리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성과는 물기가 함께 내려앉는다. 이들에게 이단이란 건 역시 의체 보유자를 말하는 것이군요. 도시의 의체 보유자들이 보이게 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질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많죠. 저희 마을은 K사 의체 산업의 성지라고 불릴 정도로 주민 대부분이 하이엔드 의체 부품 제작에 종사하고 있었어요. 크로마는 오래전부터 계속 우리 마을을 주시했던 거예요. 어허. 네 가족도 네. 저희 아버지는 신생 의체 회사의 대표였어요. 그래서 아니, 제가 보기엔 이자들에게 그런 거창한 사상 따위는 없어요. 그냥 광기와 폭력에 매료된 미치광이죠. 이스마엘의 일갈이 있었고 이웃들이 내가낸 크리스마스 트리는 한참 동안 바라보던 싱클리어가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관리자님, 예전부터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니? 뭔데?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 네. 머리 대신 의체를 달고 있는 기분이 어떠냐고요. 아니 갑자기 진지하게 훅 들어오지 말아줄래? 그런 식의 질문은 처음 받아보는 것이기에 잠시 당혹감을 느꼈다. 문제는 의체를 지니기 전 기분까지는 내가 알 리가 만무하다는 것이다. 그게... 따지려 드는 게 아니라요. 예의가 참... 무례한 질문이었겠죠?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다른 수감자는 이보다 억겁은 더 무리한 언사를 뱉어냈는데 뭐... 어차피 머리가 바뀌기 전에 기억은 없어서 대답해줄 수도 없는걸. 그러시군요. 항상 궁금했어요. 머리 대신 다른 것이 자리를 잡았을 때의 기분은 어떤지. 가족들은 모자를 쓰고 시계를 걸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지만 저는 아무리 떠올리려고 해도 잘 상상이 되지 않더라고요. 항상 잘 안 되긴 하지. 그 덕에 저만 유일하게 살아남았지만요. 어린 나이였을 텐데 의체 시술을 무서울만 했겠지. 그런 거를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전 단테 씨 생각처럼 그렇게 무고한 사람이 아니에요. 싱클레어가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대답할 말을 열심히 찾아보았지만 뾰족한 위로는 솟아나지 않았고 탈락거리고 지직거리는 불쾌한 잡음만이 도로를 메울 뿐이었다. 당연한 결과죠. 저는 선택받았으니까. 그렇게 거룩한 밤, 거룩한 밤, 헌팅 그 커틀러리 거룩한 밤에 준비 끝. 엔사를 묻어주러 갑니다. 아멘. 가세! 좀 더 잘 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불길 속으로. 아이고. 정신 차리게! 장부에 따르면 맨정신에 죽여야 하니까! 이쪽으로. 그 오물을 가져가라. 그쪽으로. 오늘 밤 나는 크롬으로 묻었다. 왜냐하면 자꾸 지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게 쥐를 부르지 말았어야지. 쥐가 역병을 얼마나 많이 몰고 다니는데.
너무하구만. 불길 속으로. 다 죽어라. 다 죽어라. 곧 시체가 될 엔사의 직원입니다. 장부에 따르면 맨정신에 죽여야 하니까. 되는 건 즐겁네요. 단일 코인으로 죽이는 것보다. 당연한 결과죠. 저는 선택받았으니까. 정화. 근데 엔키팔이 부족할 것 같은데 오늘 스토리 다 보기에는. 마을 한 구석에는 의체들이 쓰레기장처럼 쌓여있다. 그 중에는 아직 의식이 꺼지지 않은지 괴로운 신음을 흘려대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가슴팍을 목으로 관통시키는 신문관들이 멀리서 보였다. 심장을 꿰뚫었을 텐데 신체는 아직도 박동합니다. 필시 철로 덧댄 심장일 것이다. 인간의 본연되는 부분조차 이단으로 물들었군. 불결하도다. 살과 뼈를 모독하고 있는 모습이라니. 신문관은 신성한 의식이로 진행하다 품속에 있는 병을 꺼내 내용물을 정성스럽게 뿌리기 시작했다. 멀리서 풍겨온 지독한 냄새를 위로 보건대 그건 기름이었다. 사람의 기름을 머금거라. 이단의 시체여. 불구로도 돌아가지 못하는 자. 연기로 남아 흩어져라. 불이 붙은 성전에 쌓여있는 의체들을 마주하자 불꽃이 거세게 일었다. 곧 불꽃이 튀는 소리와 함께 매캐한 냄새가 온 사방을 덮는다. 그건 살이 타들어가는 냄새와는 조금 다르다. 타닥거리는 소리와 함께 희미하게 깜빡이 든 의체들의 불빛이 마침내 암진이 찾아온다. 입으로는 정화를 말하면서 지옥을 창조해 놓았군요. 목과 망치는 언제나 인간성을 해석하는 데 몰두하고 있었다. 고통도 응당 겪어야 하는 경험이라며 의체를 달고 있는 인간을 비난하던 자들도 있었지. 이렇게 행동으로 드러냈던 적은 없었지만 아까부터 들었던 생각인데 왜 그렇게 엔사에 대해 빠삭한 거야 당신? 내가 엔사 직원이었으니까. 정말 격한 반응이네요. 어? 아니 저것들하고 같이 일했다고? 저들과 같이 일한 적은 없지만 소속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다. 그러고 보니 메르스에게서 이야기를 듣는 건 처음이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이야기를 삼켰다. 말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는 걸지도 몰랐다. 왜 진작 말하지 않은 거야?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 맞긴 해. 뭐? 야, 그럼 내가 너랑 저 새끼들이 같은 편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해야 하냐? 난 말이야, 관리자 저놈을 시계대가리라고 부르고는 있어도 머리를 자르고 불태워도 싼 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말만 번지르르하게 정환이 뭐니 하고 있어도 내 눈엔 그냥 사람 죽일 명분이 필요했던 미친놈들이 보일 뿐이거든. 말해봐, 너도 저 새끼들이랑 똑같냐? 그런 것에 대해 생각하던 시기도 있었지. 같은지 다른지 답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그럼 지금이라도 답을 내놓아보란 말이야. 넌 관리자 놈이 명령이랍시고 마을 사람들의 모조리 쳐잡아 죽이라고 하면 그대로 따를 셈이야? 얘는 그럴 것 같아. 내 과거를 밝힐 이유가 있나? 거참, 이거 사생활 피해주는 거야. 꼭 답을 내놓아야만 하나. 그 일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도움을 주진 않는다. 사원은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규칙이다. 베르길리우스, 그자가 내놓은 취업 규칙에도 적혀 있을 텐데 관리자가 행하라고 하면 행할 뿐이다. 내 생각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제공하겠지만 그럴 필요도 없는 상황에서 나불대는 버릇은 없다. 뭐? 너 돌았냐? 너야말로 머리를 깡통으로 교체한 놈들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단백질이 16%, 수분이 60%, 무기질 7%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선 명확한 차이를 띠지. 또한 불필요한 중금속은 나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또한 차이다. 히스클리프의 표정이 보기 좋게 일그러졌다.
왜 제 생각을 밝히는데 왜 그렇게 따지시는 거죠?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아니 다를 수 있긴 한데 얘는 뭔가 결이 달라요. 가뜩이나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어 메로사라는 남자 더욱 거리가 멀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전 예전부터 쭉 궁금하긴 했어요. 단테님을 정말 인간으로 봐야 할지 말이에요. 홍로야 그게 무슨 소리니? 그게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단테 씨가 말하는 건 단테 씨가 아니라 저 시계일 수도 있다는 거 아닌가요? 어? 뭐? 우리가 진짜 시계 따위한테 명령받고 있었다고? 정말 멍청한 발언들이네요. 반박할 의욕도 안 생겨요. 그래도 전 지금 시계 머리를 한 단테 씨가 좋아요. 나도 그래. 그냥 머리를 되찾지 말고 평생 이 머리대로 있으면 안 돼?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진짜 머리를 되찾은 단테가 갑자기 엄청 못된 놈이었다거나 하면 어떡해. 가능성이 있긴 해. 우리 중에 관리자 양반의 과거에 대해 알 법한 자는 한 명밖에 없지. 그레고르의 눈이 자연스럽게 파우스트를 향해 갔다. 그 부분에 관해선 비밀 사항이에요. 심지어 보안 등급 최상이죠. 그리고 아마 나조차도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일 것 같네. 당연하다. 원래 내가 어땠는지에 대해 알 길이 없으니 홍로의 가벼워 보이는 그 한마디에도 명확히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어쩌면 그의 말만 따라 내 본질은 시계 그 자체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파우스트에게 물어본다고 해서 답이 나올지 그게 정말 진실일지 구별할 능력도 나는 없다. 진짜 단테는 어딘가에 숨겨져 있고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믿을 정도로 호도화된 무언가를 데려와서 역할을 대체시켰을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고민해봤자 답이 나올 이야기는 아니었기에 몰라. 진짜 내 머리를 찾게 되면 이 시계는 벽에 걸어두던가 이스마일은 정말 그런 식으로 넘겨버릴 거냐는 질책 섞인 눈빛을 보냈지만 곧 어깨를 으쓱했다. 뭐 사실이잖아. 불길 속으로. 좀 더 잘 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세! 그 오물을 다 죽어라. 정신 차리게! 장부에 따르면 맨정신에 죽여야 하니까! 하하! 가세! 다 죽어라. 다 죽어라. 당연한 결과죠. 저는 선택받았으니까. 그렇겠죠? 용기. 용기 발견 보죠. 박수로 쳐. 제가 원하는 대로 베어버려도 되나요? 자, 이제 어떡할까요? 지금 저희가 조용히 이동하기만 하면 다른 신문관들에겐 들키지 않고 지나갈 수 있어요. 단테 씨, 저 미리 죄송해요. 아시다시피 저는 다른 분들처럼 전투에 많은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괜찮아. 저놈들에게 계속해서 심장이 뚫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버텨주실 수 있나요? 그게 힐팩이 단테의 역할인데 뭐. 잉클레의 온몸은 지켜보는 사람이 안타까울 정도로 발열을 떨리고 있었다. 눈앞의 공포를 안가림에 대해 업무를 하는 모습이 필사적이었다. 여태껏 싱클레어가 죽어오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그때마다 착실하게 살려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렇게 양해를 굴던 것은 처음이었고 계속해서 죽더라도 저들 앞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만 같았다. 아주 그냥 양심이 뒤졌구나. 글쎄 크로마가 싫어하지 않을까. 싱크라 안 죽일 것 같은데. 평소 전투를 할 때 법을 먹는 것과는 다른 계열.
아마도 그 나름의 용기가 함께하는 공포가 아닐까. 그렇다면 두렵니, 싱클레어? 싱클레어가 돌은 고개를 확 펴더니 믿을 수 없던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응? 내가 뭐 잘못 말했어? 아니요. 오래전에 같은 걸 물어보았던 친구가 생각나서요. 그렇구나. 잠깐의 정적이 찾아온 후에 싱클레어가 입을 열었다. 꽉 잠긴 목소리였다. 전 히스클리프 씨 말에 동의해요. 의체 머리를 가지고 있어도 단테 씨라는 사람이 달라지는 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고마워, 싱클레어. 아니에요. 이제부터 질리도록 죽을 테니 너무 고마워하시면 제가 불편해요. 문득 그래서 친구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는지 미처 물어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땐 이미 싱클레어는 저마치 뛰어가고 있었다. 아유, 결국 싸우는구나. 사륙전차를 안 바꿔왔다. 젠장. 많이 죽는다고? 아주 그냥 잘 말해주면 안 좋아한다고. 사륙전차 제가 원하는 대로 베어버려도 되나요? 자, 이제 어떡할까요? 지금 저희가 조용히 이동하기만 하면 다른 신문관 재미는 없겠지만 그렇게 할게요. 모든 걸 풀어라. 이쪽으로. 정신 차리게. 장부에 따르면 맨정신에 죽여야 하니까. 이쪽으로. 다 죽어라. 러시아, 이거 들어지 마. 다 죽어라. 불길 속으로. 정신 차리게. 장부에 따르면 맨정신에 죽여야 하니까. 아이고, 홍루야. 영원한 잠으로 인도하지. 가세! 분명 적은 많은데 하나도 두렵지가 않다. 민감을 준비하고 그 오늘을 차! 정신 차리게. 장부에 따르면 맨정신에 죽여야 하니까. 되는 건 즐겁네요. 즉시 퇴거하시죠. 당연한 결과죠. 저는 선택받았으니까. 그렇겠죠? 본인이 나서지. 싱클레어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제일 커다란 저택이었다. 멀리서도 그 저택이 불길을 거세게 타오르고 있다는 것이 한눈에 보였다. 잠깐 동안 이 마을이 한참 평화로웠을 시절에 대해 상상해보았다. 그러니까 마을에 진입하기 전부터 보였던 나무들이 지금과는 다르게 푸릇푸릇한 잎사귀를 가지고 있었을 시기 말이다. 그 시기에 싱클레어가 어떤 모습이었을지, 혹은 모두가 죽었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지, 행복 혹은 절망 둘 중 어느 것 하나는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럼에도 나는 싱클레어가 앞으로 인사를 건넨 불행에게
조금은 담담해지길 바란다. 정말 심하네요. 이건 한때는 드넓은 정원이었을지 모르는 마당이 지금은 높이 솟은 못들로 빼곡히 메어져 있었다. 장대같이 높이 솟아오른 수많은 못에는 가지각색의 의치들이 꽂혀 있었고 집은 그 모든 걸 집어삼킬 기세로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다. 모두의 눈이 의치들에 박혀있는 와중에 싱크레어의 시선은 마당의 한 구석을 향했다. 무덤들이 파헤쳐져 있어? 오. 시선을 따라가 보니 무덤 3개가 마구잡이로 헤집어져 있었다. 싱크레어의 표정만으로도 그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 수감자 모두가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보관 잠시라니 마귀가 따로 없구려. 아버지와 어머니, 누나. 언젠가 싱클레어가 말했던 가족 구성원의 무덤이다. 잠깐. 거수자 1명. 전방이다. 휘파람 소리.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웃기잖아. 불타오르는 집의 안에서부터 누군가가 걸어 나왔다. 어떻게 들어도 사악하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웃음을 흘리고 썩지도 않는 몸뚱이들을 정성스럽게 묻어놓는 것 말이야. 그치? 그놈아. 그래도 여기 꼬챙이들 중에 잘 찾아보면 찾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어디에 꽂아놓긴 했거든. 내 말 잘 들으면 위치를 알려줄 수도 있는데. 어때, 싱클레어? 여기까지 찾아오다니 많이 용감해진 것 같은데? 시체들을 쳐다볼 용기도 기르고 온 거 맞지? 대체 이렇게 싱클레어는 제대로 된 말조차 내뱉지 못하고 있다. 기포팀들은 어디 간 거지? 이 지점까지 왔다면 모습을 보일 정도는 되었는데. 아, 싱클레어 친구들 같이 숨어들어온 다른 쥐새끼들을 찾나봐. 좋아 좋아, 잘 봐. 내가 조명을 켜줄 테니까 눈 크게 뜨고. 짜잔. 오. 겨우 숨만 붙어있는 네필은 팔과 다리가 자유로나는 뒤 억지로 쑤셔넣은 듯 비틀린 팔과 다리의 의치가 끼어 넣어져 있었다. NPC! 네필은 이미 제대로 된 말도 뱉어내지 못할 정도로 만신창이인 상태였다. 저대로라면 온전히 사망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이틀이에요. 장대에 서서히 꽂히면서 고통은 배가 되겠죠. 그럼 관리자님, 저는 사람을 최대한 고통 없이 보낼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쓰였던 적이 많은 기술이라 말이죠. 명령을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그레고르와 이스마엘이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들 또한 나를 쳐다보다가 약속이라도 한 듯 고개를 떨구며 입술을 꽉 물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었다. 편해지도록. 오티스의 오켓이 스치는 소리가 있었고 장막이 뒤를 이었다. 그리고 그 장막은 크롬의 폭소로 순식간에 찢어 말겨진다. 동시에 무언가 끼어져 나가는 소리도 들리는 듯했다. 어차피 다 같은 꼴이 될 텐데 챙겨주는 꼴 진짜 웃긴다. 싱클레어, 이러니까 옛날 생각나지 않아? 그때 네 표정도 진짜 볼만했었는데. 크로마, 너는 죽어야만 해. 그게 맞는 것 같아. 너는 내 손에. 그때 바닥에 무슨 천천히 끌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궤도라는 작자군. 전력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금세 회복이라도 한 건지 걸어오는 모습에는 어떤 부상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그 모습이 수감자들의 전력을 단숨에 빠지게 했고 다들 마땅히 할 말을 찾지 못한 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탄식을 뱉어낸다. 기도, 나머지는 왜 처리를 못한 거야? 용서하십시오, 쥐는 자시여. 제가 미력하였기에. 항상 경계해야 해. 저 망할 철판떼기 머리에는 뭐가 숨겨져 있을지 알 수 없거든. 명심하겠습니다, 쥐는 자시여. 재회는 끝났으니까 나는 다시 돌아간다.
크로모는 뒤를 돌아 불이 타오르는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간다. 크로마! 돌아와! 내가 널 이 손으로 쥐어잡고! 아니지, 싱클레어. 항상 그랬지만. 집어삼키는 것이 화마인지 크롬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크로모는 입꼬리를 길게 내려웃는다. 그리고는 쥐는 건 나야. 전투응대에 나선다. 그 오늘을 다 죽어라. 전투응대에 나선다. 아무에이그 정신 차리게. 장부에 따르면 맨정신에 죽여야 하니까. 하하! 가세! 꿈을 꾸러 가도록. 전투응대에 나선다. 다 죽어라. 자, 전투응대에 나선다. 민감히 준비하고. 죄송합니다. 오피스님 마님. 제게 주어진 일. 더 죽었구나. 근데 방금 뭔가 있었던 것 같았는데 기분 탓인가? 불길 속으로. 영원한 잠으로 인도하지.